B급 고전 오늘은 황석영의 장편 소설 손님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손님은 손님 마마의 줄임말입니다. 황해도 신천에서 벌어졌던 양민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건의 진상과 다른 면을 작가가 드러내고 있어서 상당히 충격을 주는 작품입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읽었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진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손님이라는 제목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는 요 작가의 관점을 아주 집약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작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모더니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이 근현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외부 세력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부 세력을 손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북한이 그 대변하는 막스주의 이 세력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독교. 여기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우익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또 남한을 그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두 손님이 우리나라 근현대를 규정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신천 그 학살과 같은 어떤 상호 증오와 적대, 폭력을 낳았다.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게 바로 이제 그 제목이 뜻하는 바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손님이라는 제목 자체로 보면 진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의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밀려 들어온 외래 사상들, 그런 점에서는 손님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그래서 그 마마 쫓아내야 될 것, 물리쳐야 될 것이라는 인상을 많이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인데,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그 손님들이 지금은 일상화되고 상수이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초기 모습으로 그 외래의 문제를 아직까지도 손님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면 놀라운 게 명백하게 양민 간의 학살 사건이었는데, 북한 당국은 이게 미군에 의해서 전쟁통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왜 굳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선전하는지 안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그러니까 미제라고 하는 그 절대악을 둠으로 해서 내부를 단결시키는 그 효과를 노리고 있는 선전전이라고 봅니다. 이 전략은 사실은 이 뿌리는 저 십자군 전쟁 그 이전에 그리스 로마 때도 다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다 괴물이에요. 그 300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다 외부의 적은 괴물이듯이 십자군 전쟁 때 그랬고, 가까이는 9.11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북한, 탈레반 등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악의 축과 선의 축이 부딪히게 되면 이 선의 축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각각 진영론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내부에서의 어떤 다른 이견도 허용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가 그대로 지금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형식입니다. 이게 이제 구세 형식을 띠고 있어서 말하자면 일종의 치유의 화해의 어떤 그런 결론에 가도록, 또는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나타나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의 틀을 만들어내갖고 굉장히 집중하게 하는 면이 있긴 한데요. 두 분께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진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구세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신천의 그 학살 사건을 애도하겠다. 그 뜻을 이제 좀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 망령들의 이제 억울한 좀 한을 풀어주고 이 화해를 시키려는 그 의도가 이 굿이라는 그 형식으로 그러니까 구세 형식을 빌어서 소설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작가의 의도가 상당히 이제 잘 구현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서양 문학에서도 이 망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그 시작을 보면 오디세이아 11권에 보면 카타바시스, 지하세계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피를 흘려놓고 앉아 있으니까 망자들이 막 몰려 나오죠. 그래서 망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 망자들 중에서 오디세우스가 망자들 중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만남은 저는 아이아스라고 봅니다.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스 후계자를 놓고 싸웠어요. 경쟁을 했고 아이아스가 지고, 아이아스는 이제 자결하고 지하세계에 내려갔는데 오디세우스는 화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이아스는 끝까지 화해를 하지 않고 들어가요. 왜 호메로스는 아이아스를 화해시키지 않았을까? 그럼 그 화해의 의미가 되지 않는 의미가 뭔가를 따져보면 아이아스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속한 옛날 전통시대의 명예에 대한 그 존중을 끝까지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좀 놓고 보면 한국 문학에서도 이 귀신의 역할들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이 대표적인 건데, 귀신들은 대개는 원언과 원한이 있고 산세계에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황석영의 손님이 나오는 귀신들은 너무 쉽게 화해를 해요. 이 개인들의 어떤 이 식김꽃 형식에서 멈췄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손님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해지는 게 학살을 저지른 두 상대방을 표현할 때 한쪽은 공산주의자예요. 그건 아주 뭐 명백합니다. 이해가 되고. 근데 한쪽을 지주 세력이라든지 자유주의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명백하게 밝히거든요. 작가는 왜 이 작품에서 공산주의자하고 맞서는 세력을 기독교 세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기독교에 속해 있는 기독교 장로이고 목사이고 또 신자들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분홍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보면은 유산 계급에 이제 가까운 그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그것을 그 계급 투쟁 또는 이 계급적인 모순, 적대라고 보지 않고 한편으로 이제 막스주의,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기독교 간의 이제 그 대립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 계급 대립의 문제로 본다면 사실은 그것이 이제 막스주의적인 시각을 사실은 이제 전제를 하는 게 되겠죠. 근데 작가가 볼 때 우리나라 이 현대라고 하는 것은 막스주의라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도 규정이 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라는 그 또 다른 이제 외부 세력이 우리나라 현대를 이제 규정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계급 대립의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외부 세력이 우리나라의 모더니티, 이 근현대를 이제 규정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지주 계급 또는 이 분홍 이런 계급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는 어떤 이념으로서의 기독교, 이것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에서 좀 아쉬운 게 감염된 건 잘 묘사를 했어요. 근데 감염될 수밖에 없는 요소는 안 나와 있지 않나요? 왜 우리가 자생적인 근대화를 이루어서 튼튼하게 어떤 통일된 하나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막시즘과 기독교라는 것에 감염돼서 결국은 상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제목이 손님이라고 이제 돼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지만, 이 작가의 시각은 그 이 외부와 내부, 그러니까 그 서양, 그러니까 막스주의나 이제 기독교나 다 이제 서양을 가리키는 거니까 서양과 우리 민족,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립, 그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근현대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모더니티를 구성하지 못하고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그러니까 좀 수동적으로 이 개화를 했다. 근현대를 이제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근현대의 굉장히 그 어떤 안 좋은 측면, 이 신천 학살이 표현하는 이 측면의 그 요인을 이 외부로 좀 돌리고 있는 그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권호 선생님이 감염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감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왜 그들은 그렇게 쉽게
공산주의에 휩쓸려 갔고 기독교에 휩쓸려 갔을까? 저는 그 점에서 볼 때 이제 전 선생님도 모더니티 근대화를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를 지탱해 왔던 2000년 동안 지탱해 왔던 유교나 불교가 이제 근대화라고 하는 생활 조건이 바뀌면서 흐름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되고는 흐름으로 보면 이 우리 생활 방식이나 우리를 유지해주고 우리를 조직해주고 하는 이런 이념이나 이 기준을 제공해줬는가, 힘을 제공해줬는가?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이전까지 우리를 지탱해줬던 그 전통 사상이나 이념들이 얼마만큼 힘이 없었는지 저는 그 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외래 사상이지만 마치 마마 퍼지듯이 지배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품을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봤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 이 작품에 좀 이런 점은 좀 아쉽거나 아무리 문학이지만 좀 결여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작품에서 작가가 제가 볼 때는 작가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당시 신천 학살 사건에서 보면은 안성만이라는 그 인물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화자인 이제 윤요섭의 이제 외삼촌 되는 사람인데 그 소설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양쪽이 모두 어렸다고 생각한다. 더 자라서 사람 사는 일은 좀 더 복잡하고 서로 이해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어야만 했다. 지상의 일은 역시 물질에 근거하여 땀 흘려 근로하고 그것을 베풀고 남과 나누어 누리는 일이며 그것이 정의로워야 하늘의 떳떳한 신앙을 돌릴 수 있는 법이다. 야소교나 사회주의를 신학문이라고 받아 배운 지 한 세대도 못 되어 서로가 열심당만 되어 있었지. 예전부터 살아오던 사람살이의 일은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 작가는 그러니까 이 신천 학살의 주요 요인을 이 외부에서 온 손님, 그러니까 막스주의하고 야소교, 기독교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우리의 전통적인 살림살이의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한 데서 바로 이 학살이 이제 벌어졌다. 이게 이제 작가의 시각이고 그 작가의 시각을 대변하는 안성만의 이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양자를 과연 그렇게 확연하게 구별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살림살이의 그 규칙이라는 게 그렇게 정의로웠냐. 이런 이념인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서로 학살한 대상들은 다 알고 지내던 사이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들인데 이념에 기반을 해서 이제 상대방들을 이제 다 학살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외부 요인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떤 내부의 모순, 내부의 한계를 또 표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점들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안성만이란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남한의 경우 그 정권을 권력을 장악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세력관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런 안성만 같은 인물들이 그렇게 극단적이고 영웅적이지는 않더라도 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한 줄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게 책갈피를 몇 개 주겠는가 해보는 시간인데요.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가. 지독한 손님 마마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면 면역 증세가 있을 텐데 언제나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고요. 저는 뭐 책갈피는 너무 넉넉하게 주는 사람이라 저는 5개 주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개인의 화해로, 개인적인 화해로 이러한 방식을 풀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개인의 어떤 진원군, 황해도식 진원군인데
어떤 문제,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에 어떤 문제에서도 이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 때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나이 먹은 어머니와 남쪽 아들이 맞서 눈물 흘리는 장면, 그 이상의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갈피를 준다면 3개 반 드리겠습니다. 너무 짜시네요. 저는 4개 정도는 주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아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읽어보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호 증오에 사로잡혀서 서로가 이제 어려서부터 알던 사람들을 이제 학살하는 이 장면들을 읽는 게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게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근현대에 여러 번 반복되었던 그 일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외면할 수가 없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한 줄 요약은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돌이켜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는 4개 정도는 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문제적인 작품 손님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비극의 역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비극 고전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